허리병이라는 게 사실 아주 흔하고 그죠? 이제 누구나 이제 한 번쯤은 허리가 아플 그런 병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른 관절 질환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망가지고 나면은 새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도 없고 또 두려움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또 특히나 더 허리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관절이 사실은 더 큰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병인데도 허리병은 사실 조그만 것만 해도 겁을 내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막 쓰는 용어도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도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척추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한자말로 이제 요 허리 요자를 써서 요통이라고 그래. 요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 허리가 아픈 거는 사실은 뭐 간단한 일에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지 허리가 멀쩡한데 허리가 아픈 일은 절대 없어요. 차라리 몸살을 할 망정 허리가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허리가 한번 아팠다 이러면 내가 뭔가 이 속에 뭔가 이상 징후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이 아픈 것도 허리에 아픈 거의 연장선에 있어요. 허리 아픈 거나 목 아픈 거나 다 망가지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사람은 목이 아프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먼저 아프고 또 나중에 허리병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래서 허리 아픈 거는 쉬운데 목은 여기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손대고 있는 데를 목이라고 그럴지 어깨라고 그럴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목인데 그죠? 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목덜미인데 이거를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깨는 여기인데 그런 것처럼 또 여기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도 잘 아파요. 목이 탈이 나면.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제가 봐야 될 과인데 다른 과를 이렇게 막 전전하고 또 치료를 받으러 상당 기간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허리가 왜 아프냐? 아까 제가 무언가 이상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진짜로 여기를 허리를 직접 부딪혀서 생기는 어디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이제 외상에 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퇴행성 디스크병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환자가 아까 척추가 아프다 해야 되나 허리가 아파야 되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근처가 아픈 헷갈리는 병들이 있어요. 콩팥이 안 좋아도 이 근처 콩팥 사실은 등 쪽에 여기 등 뒤쪽으로 붙어 있어요. 내장기관 중에서 이 등 쪽으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 탈이 나도 이 근처가 막 아프니까 허리 아픈 병하고 또 헷갈려요. 그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반 안에 뭐 이상이 생겨도 또 요 아래쪽 허리가 아픈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것도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이런 안에가 안 망가져도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밀도가 떨어지는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병이 있어도 그냥 이유 없이 아픈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척추가 망가져서 그 중에 허리에 있는 척추가 망가져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양상이 조금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0-30년 전만 해도 올림픽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개발도상국 그보다도 못하게 살 때도 많았잖아요. 예, 지금도 우리는 지금 많이 잘 살아졌지만 지금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있고 그런 이제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또 조금 사회가 덜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다치는 병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치는 병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다치는 사람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머리를 다치거나 허리를 다치거나 하는 사람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나도 차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 때문에도 이런 게 적은데 예전에는 이런 골절이 많았어요. 또 무슨 균이 들어가 가지고 척추병을 일으키는 병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결핵이에요. 결핵. 우리가 결핵하면 폐에만 오는 거를 생각하는데 결핵은 사실은 아무데나 가요. 우리 몸에 어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뭐 콩팥에도 가고 뭐 온 데 다 갑니다. 가는데 척추에도 잘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길에서도 그렇고 곱추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 곱추가 흔히 보였죠. 곱추가 척추 결핵이에요. 척추에 결핵균이 가면 이제 척추 뼈를 막 녹이거든요. 뼈와 디스크를 녹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는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굽는 곱추가 대부분이 척추 결핵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곱추가 많아요. 이런 결핵이.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아기 낳기 전에 다 검사도 하니까 좀 노산이라도 큰 문제 없이 다 아기도 낳고 아기가 뭐 잘못되는 일도 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고 나오면 처음부터 기형이 돼서 이제 척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병이라고 치면 지금은 대부분이 퇴행성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아직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간간히 아주 드물지만 있지만 대부분은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선진국형의 요통 환자를 대부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도 대부분 다 이렇게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 와 계시는데 이제 사람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제 점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또 하나는 또 주변 보시면 요즘 또 젊은 애들이 허리 아프다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사회 생활 환경이 그렇게 또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생기냐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신체 기관도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체를 쓰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그 설명서가 쓰라고 하는 대로만 잘 쓰면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안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낡아는 가겠지만 문제는 안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문제예요. 모든 질환이 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오래 썼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좀 더 올 확률은 높겠지만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니다. 이게 쓰기를 잘못 써서 그렇다 하는 거를 잘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이런 병이 안 오느냐 그게 아니라 잘못 쓰면 반드시 그런 병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게 한번 이제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허리가 망가졌다. 물론 그게 하나의 요소는 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그맣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임팩트.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세가 그런 거예요. 척추는 자세를 쓰는 질환이니까 자세가 나쁘다고 폐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에 관해서는 어쨌든 척추는 그 자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삐딱하게 이렇게 생활 습관에 돼 있으면은 계속 하루에도 계속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도 망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도록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으면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은 그게 편해요. 그거 말고 똑바로 하라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 그래서 똑바로 하라 하면 환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선생님 저는 똑바로 하면 더 불편한데요? 더 힘든데요? 이렇게 편하게 한다고 그게 좋은 거 절대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거를 좋은 자세를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편하다고 좋은 자세는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노인 인구 중에 상당수는 우리나라가 아까 그 후진국형에 있을 때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내셨기 때문에 그때 많이 이제 우리가 쓰고 이렇게 혹사를 해서 그게 영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좀 안 그렇겠지만 이제 지금 노인층에서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업 운동 선수들. 얘들은 박지성이 같은 애들도 이렇게 막 무릎에는 다 퇴행성 관절염이 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 과도하게 남들 일반인 같으면은 1년밖에 안 썼는데 얘들은 10년 쓴 것처럼 쓰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요즘 이제 한 중년 이상 되는 연령층에서도 이런 골프를 친다든지 또 뭐 마라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강에 좀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시작은 했겠지만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도 있고 이제 하니까 이걸
전문 운동선수가 아닌데 전문 운동선수처럼 과도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뭐 사실 영양분이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체중이 늘고 그러면서 반대로 근육량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이런 골격기관에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부분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 연세가 많이 들면서 근육 감소하는 걸 그냥 노화의 일종으로만 보고 병으로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걸 병으로 봅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정도 수준으로 감소할 때는 뭐 큰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 그 이상 근육이 막 줄면, 특히나 척추에 근육이 막 줄면 이 디스크가 망가지지 않았는데도 등이 막 굽어요. 꼬부랑 할머니처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2차적으로 또 척추 질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감소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병을 고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근육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요. 그래서 근육이 이제 줄어들면은 똑바로 해라. 이거 자체가 힘들어요. 똑바로 하는 자체가 근육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조그맣게 하는 일도 이 사람한테는 근육이 적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배경을 보시고 이제부터 이제 조금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은 경추라 그러고 7개 있습니다. 7개. 기린도 7개. 포유동물은 다 7개입니다. 개수는 다 똑같거든요. 포유동물들이. 등은 흉추라고 그럽니다. 흉추. 근데 이제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여기에 갈비뼈가 붙어 있어요. 흉추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 갈비뼈 붙어 있는 뼈가 흉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는 5개가 있어요. 허리뼈는 5개. 그 다음에 요거는 자꾸 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환자들이 이렇게 하면 꼬리뼈인데 꼬리뼈는 요 끝에 있어요. 퇴화돼 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미추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제가 안 써놨는데 여기에 엉덩이 쪽 이렇게 우리가 볼록하게 보이는 쪽에 있는 척추가 있습니다. 그거는 천추라고 합니다. 천추. 그건 5개가 이렇게 붙어갖고 한 개처럼 되어 있어요. 큼지막하게 엉덩이가. 그래서 거기는 관절 기능은 못하고 여기 엉덩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천추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보면 당연히 똑발라야 되겠죠. 여기 앞모습입니다. 여기 옆모습이고. 근데 이게 똑바르는 게 이제 앞에서 보면 똑발라야 되는데 옆에서 보면은 이게 똑바르지 않죠. 이게 뭐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요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곧게만 대나무처럼 꼿꼿하게만 돼 있으면 우리가 충격을 또 완충하는 역할이 없어요. 강목처럼 뻣뻣하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자체가 스프링이에요. 그 곡선이. 그러니까 이 전체로도 완충을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기둥 역할도 하지만 요 전체도 완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런 게 완성이 됐어요. 이게 네 발로 기는 동물은 이렇게 곡선이 많지 않아요. 서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완충하는 뭔가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처음 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기어다니면 이렇게 그냥 바닥에 기어다닐 때는 이제 이렇게 목을 들어야 되니까 목을 가누게 되면 요 곡선이 하나 생깁니다. 무릎으로 길면 이제 요 허리 곡선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 곡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 과정에서 뭐가 잘못돼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이 너무 빳빳해지는 이 병 때문에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도 문제가 되고 이 곡선이 너무 지나치게 커져도 문제가 돼요. 그것도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스크. 디스크는 뭐냐? 우리가 디스크를 꼭 병의 이름처럼 쓰거든요. 선생님 제가 디스크인가요? 전 디스크 아니죠. 이렇게 디스크라고 하는 병명인 것처럼 써요. 근데 디스크는 요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원판 이런 뜻의 영어 말인데 완충작용을 하는 요 구조물이 이름이 디스크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 이렇게 하면 간은 병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간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면 간에 오는 병도 간염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간경화, 간암 이렇게 막 있듯이 디스크에도 오는 병이 많아요. 디스크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디스크를 병명처럼 쓰면 이제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되겠지만 의사는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걸리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요 몸통이 되는 척추뼈를 추체라고 그래요. 이 몸 척추뼈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디스크고, 요게 이제 지금 보다시피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젖히고 할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관절하고는 다른데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만히 놔두면 지 맘대로 갈 거니까 여기서 뒤에서 붙들어주는 역할도 하면서 조그마한 관절이 있는데 그게 후관절입니다. 그런데 또 특징은 얘가 이게 이제 여기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단면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가 디스크고, 요 뒤로 요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모이면 터널처럼 되겠죠. 그 속으로 신경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이. 그래서 그걸 척추관이라고 그래요, 척추관.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한 마디마다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오는데 그걸 척추신경근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걸 붙들고 있는 게 인대, 근육 이런 게 이제 붙들고 요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런 구조들마다 오는 병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고기를 찾아서 고치러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이상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어려운 얘기인데 요런 용어들을 그래도 환자들도 막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 와서 어디서 듣고는 와가지고 막 이런 말씀 쓰세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니까 사실 혼용, 오용 이렇게 하는 경우, 다르게 잘못 쓰는 경우 많아요. 디스크를 보면 참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제 볼 수 있냐면 감자탕 아시죠? 감자탕. 감자탕 드시러 가면 이제 감자탕 뼈를 이제 이렇게 보통은 잘라놨죠.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줍니다.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그럼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 이제 빼면데 여기 신경도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있는데 그때 보면 여기에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들어 있는 그게 디스크예요. 근데 그 디스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디스크란 말이 아까 원판 이런 말이라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CD는 컴팩트 디스크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디스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아는 이 기능을 하는 말랑말랑한 부분은 수핵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근데 요걸 잘 담고 있는 요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이 용기가 잘 만들어진 거예요. 한 겹으로 안 돼 있어요. 여러 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게 결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겹인데 각각의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져도 팍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자동차 타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안에 튜브가 없어요. 없고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바로 공기 넣어가지고 쓰잖아요. 그지? 그래도 옛날 튜브 있는 거는 펑 하면 그냥 바퀴가 완전 팍 주저앉는데 이런 거는 못을 밟아도 바람이 슬슬 빠지지 펑 터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 찢어지도록 만들어놔서. 그래서 디스크 구조를 보고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안에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 테두리도 망가뜨리고 이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병은 이제 선진국형이라서 퇴행성 병이 많다 이랬잖아요. 이제 퇴행이라는 말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퇴행하고 노인성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퇴행 이렇게 하면 노인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5살 먹은 환자가 디스크 튀어나와, 이거 다 퇴행성 병이거든요. 퇴행성 병이다 이러면 아유 제가 스님 아직 30대인데 무슨 퇴행입니까? 이런다고. 그거는 노인성이라는 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인체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점점 되는 걸 이제 노화라고 친다고 하면 퇴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쓰면서 이 형태나 기능이 점점 못해져 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쓰면 그렇게 할 확률도 높죠. 그래서 퇴행성 질환을 가진 사람을 다 모아보면 노인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쪽이 아직 젊은 쪽, 이쪽이 나이가 많은 쪽이면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될 건데 퇴행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 쓰는 거 있잖아요. 나쁜 자세로 쓰고 혹사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잘못 쓰면 얘가 5년 썼는데 20년 쓴 것처럼 써지는 거예요. 그 변화가. 그래서 신체의 다른 부위는 노화가 없는데 그 부하가 많이 간 데만 노화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게 퇴행이에요.
박지성이가 아까 내가 왜 퇴행성 관절염이 와 있다 했잖아요. 꽤 젊은 애인데 그죠? 은퇴는 했지만 젊잖아요. 그런데 무릎만 놓고 볼 때는 70대 노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퇴행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어버리면 더 많이 망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망가뜨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셔도 그 과정에서 또 잘 쓰면은 요 정도밖에 안 망가질 건데 쓰면서 또 막 잘못하고 하면은 노화에다가 퇴행이 겹치면 또 이렇게 망가져. 그래서 이렇게 돼가는 과정의 병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성 병이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실물 디스크예요. 예. 이제 요게 정상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요렇게 세로로 쫙 잘란 거예요. 안에 여기 젤리 같은 게 들었고 여기 테두리인데 이게 점점 퇴화가 되면 이렇게 돼요. 완전 말라붙는 거죠. 사실은 이 정도까지 가면은 사실 디스크는 튀어나올 디스크도 없어요. 다 말라붙어가지고. 이렇게도 진행이 돼 갑니다. 이렇게 돼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거의 병이에요. 연세 드셔도 이렇게 되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요런 정도, 요런 정도 이렇게 퇴화가 되겠지. 그러다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것도 굉장히 나쁩니다. 특히나 담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빨리 망가뜨려요. 그리고 비만 또 척추 근력이 저하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 촉진되는 요소.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확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래 가지고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실제 아픈데 아픈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프면 이제 병원 가겠죠. 동네 병원 갑니다. 그래서 뭐 주사도 맞고 뭐 물리치료 좀 하면 또 멀쩡해요. 또 멀쩡하다 생각해. 다 나았다 생각해. 침도 맞고 또 아프네. 또 치료해요. 근데 이 사이에 자꾸 진행해 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신호가 오는 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은 더 이상 안 그러도록 해야 되는데 다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안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전 같으면 이렇게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좋아지네. 더 많이 아프고 없던 증상도 막 생기고 그러면 이미 병이 온 거예요. 심히 이제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대충 아팠다 안 아팠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오면 이제 그때는 뭔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잘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점점 바꿔져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아플 때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안 그러게 쭉 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알아서 모든 병이 그렇잖아요. 빨리 알아서 대처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거 왜 아픈가? 이 왜 아픈가를 알아야 우리가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어느 지점이 아픈가를 알아야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물리적인 거하고 화학적인 거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거는 구조가 변화하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것도 구조가 변화 오는 거고 퇴행성 변화가 와서 아까 구조가 바뀌잖아요. 막 망가지는 거. 그것도 물리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디스크가 터져 나와 버리거나 저게 찌부러지면서 신경을 누르거나 이러면 누르는 거죠. 이게 누르는 거. 그것도 물리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서 이 통증 유발 물질이라는 게 우리 피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혈관 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이런 변화가 생기면은 그게 혈관 밖으로 나와서 주변 조직으로 가면 이게 조직을 막 붓게도 하고 신경을 막 따끔따끔 자극도 하고 해가지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게 화학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물리적인 요소가 주가 되는 사람이네. 이러면 이거는 요거를 고치자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 수술이에요. 저게 뭐 구조가 잘못된 거니까 그걸 손을 봐야죠. 그런데 이거는 별로 안 심한데 환자가 많이 아프네. 그러면 이제 요거예요. 그러면 약 주고 뭐 주사 주고 하는 건 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수술을 하면 요것도 자연히 없어져요. 요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하면 그래서 좋아지는 건데 수술 안 해도 되는 상태일 때는 요 정도만 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병에서 어느 거는 요거고 어떤 거는 요거다 하는 걸 분류하는 게 이제 의사들이 환자 오면 하는 일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주사만 줘도 되겠다.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요소는 이제 급성으로 오는 건 대부분 다치는 거죠. 이제 뭐 만성 퇴행성 병이 있다가도 더 많이 아픈 거 이런 거는 이런 게 끼어 있어요. 뭐 물건을 들다가 애기 안아주다가 뭐 이렇게 하는 다치는 게 조금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뼈가 부러졌다 이러면 당연히 아프겠죠. 이런 거는 이제 물리적인 요소가 대단히 큰 상태예요. 근데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이것만큼 급하게 확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서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조직이 망가져가고 기능도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버리면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려 하면 아파요. 이게 이렇게 달아버리면.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능도 떨어지고 조직도 해서 이게 점점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하면서 형태가 변하면서 신경을 압박하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물리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이 생겨서 신경을 막 자극하면 또 누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공존합니다. 어떤 게 더 큰지 이렇게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요소는 한번 생기면 그 계속 그렇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덜 아프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이런 변화 때문에 어제까지 아프던 것이 오늘 덜 아파지는 거는 그러면 퇴행성 변화 오던 게 다시 젊은 시절로 또 거꾸로 갔나? 그게 아니라 화학적인 요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물리적인 요소가 확 커져버리면 화학적인 요소만 줄여서 안 되니까 수술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지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요거 때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뭐 이런 걸 합시다 할 때는 목표가 있어요. 이제 비수술 안 하고 하는 뭘 하자 하면 이거는 화학적인 요소를 고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리적인 요소는 손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요거 하면은 요것도 좋아지는 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시술하면은 이거 막 좁은 데가 막 넓어지고 이렇게 생각. 그렇지가 않는 거죠. 이제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수술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물리적인 요소를 없애서 화학적인 요소까지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거다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픈 것만 있는가 하면 아픈 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경이 자극되거나 하면 근육이 또 빳빳해지기도 하고 한쪽 편으로 기울어서 근육이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픈 거 외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경이 가는 부위를 따라 통증 외에도 저리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리는 거하고 비슷한 게 시리고 화끈거리고 남의 살 같고 한 그것도 사실은 저린 거와 같은 이상 감각입니다. 감각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또 마비도 와요. 걷는 게 이상해지고 삐딱삐딱해지고 힘도 없고 다리가 가늘어지고 하는 운동신경의 마비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소변을 본다든지 성기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자율신경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잘 생겼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질환, 심각한 걸 뜻하는 건데 안 아프면 또 기다려봐요. 이런 거 있으면 환자들이 그냥 무심코 기다리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디스크 병은 이 디스크가 퇴행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 왼쪽 그림이 여기 이제 MRI 사진인데 정상 MRI는 이렇게 요게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 정상 MRI에서 정상 디스크는 하얗게 보이게 돼 있어요. 요런 퇴행이 온 디스크는 까맣게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요 사진도 보면 여기는 디스크가 조금 나와서 신경을 누르지만 여기는 신경을 별로 안 누르는데 요런 것만 갖고도 허리나 다리가 아프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화학적인 요소 때문에라도. 그래서 요런 퇴행성 디스크병이 신경을 안 누르는 퇴행성 디스크병만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신경 누른 것과 같은 증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디스크가 망가져가고 퇴행이 되면은 이게 이제 말랑말랑하던 게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주저앉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완충도 잘 안 돼서 아프기도 하고 또 그게 또 망가지면서 원래는 디스크가 말랑말랑하지만 요 속에는 이렇게 아프게 하는 아픔을 느끼는 센서는 없어요. 근데 이게 망가지게 되면 고리로 아픔을 느끼는 센서가 자라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만 압력이 가면 아파요. 그래서 정상인 같으면 이렇게 좀 서 있거나 눌리는 힘이 좀 있어도 허리가 안 아픈데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조금만 충격이 가도 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고 또 그런 변화가 생긴과 동시에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겁다 그래요. 환자들이 그렇게 아프냐 물으면 아픈다고 안 하고 그냥 무겁다 그래요. 무겁고 뻣뻣하다 그냥 그런 정도고 그냥 이렇게 오래 방바닥에 있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고 이제 하고 허리도 잘 안 펴지고 요런 증상 갖고 병원 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이거 이미 상당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리가 정상이 아니다 하고. 그런데 요런 것들이 있다가 한 번씩 이제 확 많이 아파지면 그때서 이제 병원에 오죠. 그러면 아직 이제 검사해보고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요럴 때 간단한 치료하면 또 금방 좋아지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뭐라 하냐면 병 나았다 그래요. 제가 허리 많이 아팠는데 그때 막 어디 가서 무슨 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했더니 그때는 병이 다 나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왜 지적을 하느냐면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증상이 좋아진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비를 안 해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할 거니까 제가 병이 나은 거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하면서 진행이 돼 갑니다.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런 증상들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없던 증상이 생겨요. 강도가 더 심해지거나 1년에 한 번쯤 아팠는데 이제는 막 매달 아프다든지 빈도가 이렇게 잦아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가 아프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협착이나 이런 디스크 탈출증으로 오인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그게 반복되면서 근육도 위축이 와요. 그러면서 디스크는 주저앉죠. 근육이 힘이 없죠. 그러니까 등이 굽어요.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도 허리 구부리고 있으면 허리가 막 아플 텐데 꼬부러지면 이제 그거 자체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의 병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목이 이제 아프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허리 아픈 거하고 좀 달리 한쪽 편으로 머리가 잘 아파요. 목 아픈 거 외에. 그래서 편두통이라 그래요. 편두통. 이게 편두통이란 말 자체는 한쪽 편의 머리가 아프다 그런 뜻으로 쓸 수는 있는데 진단명으로서의 편두통은 다른 병이에요. 우리가 신경외과 영역에서 보는 편두통은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일반 두통과 달리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그거 치료하는 약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편두통은 그냥 단순히 한쪽 편 머리가 잘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목에서 오는 게 제일 흔합니다. 그 다음에 심하게 아프면 막 눈도 못 뜨겠고 막 눈도 뻑뻑하게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실제로 막 토하고 헛구역질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지럽고 눈이 빠지게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뇌 MRI 몇 번 찍은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 중에. 그리고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되니까 위 내시경도 몇 번씩 하고 안과도 다니고 막 이런다고. 그 가면 별 검사 다 했는데 이상 없다 그런다고. 그런 중에는 목이 그렇게 망가져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디스크라고 말하는 병은 엄밀히 말하면 디스크 탈출증이에요. 이거를 디스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리 수술하는 사람 중에 이걸로 수술하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협착증이 더 많아요. 이제 아까 연령층이 많아지면서. 요거는 아까 디스크가 많이 말라붙으면 아예 터지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거보다는 협착증이 더 많은데 이게 대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있는 수액이 그 테두리를 찍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나온 정도를 가지고 영어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른데 다 탈출증이에요. 그럼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놀래요. 그냥 디스크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면 별로 안 놀래는데 지금 그림을 좀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죠? 여기도 보면 테두리가 이렇게 완전히 안 찢어지고 테두리 끝에 요 막은 남아있는 정도 이렇게 나오면 터졌다고 안 하거든요. 튀어나왔다는데 똑같은 거 여기 신경 누르는 건 똑같은 거지. 여기 완전히 찢어져 나오면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터졌다고 의사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덜한 병이고 이건 더한 병이고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요런 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물론 요 상태보다는 요 상태가 더 많이 누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거지,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디스크 탈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디스크하고 다른 거는 그 조각이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적인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가 되는 병이에요. 그렇고 그렇게 눌려 있는 신경이 당연히 이렇게 염증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 터지고 한 며칠 사이, 한 일주일 사이에는 아무 말하자면 소염제도 안 쓰고 이러고 있을 때는 진짜 많이 아파요. 병원 가고 약도 좀 먹고 하면 일단 한꺼풀 줄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있는 염증이 조금 가라앉아서 조금 주는 거지 병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나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또 기다려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요 급성염증이 조금 줄어들어서 단순히 좋아지는 거지 이 조각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내용을 알아야죠. 이게 진짜로 터져 나왔는지 어쩐지. 이제 그래서 MRI를 찍어 봅니다. MRI 찍어 봐서 진짜 터졌는지 유무, 터졌다면 어디에 터졌는지, 또 어느 정도 신경을 누르는지, 또 주변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치료를 어떻게 하자고 정하는 거죠. 이제 의사가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신경을 탁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겠죠. 아프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생기는데 이게 용케도 다 지도가 있어요. 이 신경이 가는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스위치를 뭐 켜면 어느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듯이 이게 다 배선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지도예요. 어떤 신경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환자들이 지금 요 신경이 누르면 요렇게 가거든요. 요렇게 가는데 그럼 환자가 이제 말을 시작할 때 여기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도 아프죠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제가 무슨 쪽집게 점쟁이처럼 탁 아는가 싶은 환자들이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요 지도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쭉 다 아프기도 하지만 여기만 아프고 여기만 아프고 이렇게 띄엄띄엄 아프기도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요 지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증상만 들어보고도 아 어느 신경이 눌렸겠다 하고 의심은 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절차는 뒤에 또 따로 하겠더라도 이거는 이제 감각, 통증, 감각 이런 신경인데 운동신경 지도도 있어요. 여기가 누르면 요 신경이 눌러서 안 되면 발을 이렇게 위로 드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신경이 아주 세게 눌리면 발목이 축 처집니다. 이게 뜩 들지를 못해요 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증상을 보이면 아, 요 신경이 있구나 하고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운동신경의 지도도 있다. 어떤 근육을 지배하는가 하는 거. 그래서 그 신경의 분포에 따라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엉뚱한 데가 아프진 않아요. 아까 그 신경을 누르면 그 분포에 아픈 거지 딴 데가 아프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 여기가 아파요. 막 이렇게 문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많이 아프니까 그러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꼭꼭 집어보라 하면 용케도 그 지도 따라 짚어요. 그래서 한데 사실은 허리에서 저 신경을 눌렀는데 다리가 아픈 거잖아요.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허리는 사실은 안 아픈데 다리만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상한 거죠. 나는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허리 자꾸 MRI 찍으라고 그러고 또 허리도 수술한다고 그러고 허리에다가 주사를 준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에 가는 신경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픈 게 보통 때랑 좀 달라요. 이게 막 그냥 안 겪어봤을 때 아픈 거랑 다르고 저기 아주 깊숙한 데서 어디 뼈가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굉장히 깊이 표층이 아픈 게 아니라 저 깊숙이서 어디 아픈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확 누를 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신경이 쭉 스트레치가 되는 늘어나는 동작을 취하면 자지러집니다. 막 아프다고 그래요. 신경이 확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질환하고 유사하지만 감별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리고 무디고 화끈거리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꼭 아픈 것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느냐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이 떨어져서 잘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 경우는 신경이 더 세게 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때는 보면 하나도 안 아픈데 힘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수술 안 해주면 이게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아프면 막 밤에 응급실에 막 문을 두드려서라도 갈 텐데 안 아프고 힘만 떨어지면 환자들이 기다려봐요. 침 맞으러 다니면서 좋아지겠지 싶어서. 그래서 어제도 환자 하나 왔는데 그건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좀 회의적이에요. 그때 수술해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의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환자 불행해지죠. 발을 계속 질질 끌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도 중요 증상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언뜻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사람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져요. 어디 가고 대소변 장애 와가지고 화장실에 꼭 가가지고 본인 스스로 변을 못 보고 막 실수도 하고 이러면 이게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이것도 역시 아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안 돌아오는 중요한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전립선도 있고 하니까 이게 헷갈려요. 내가 원래 전립선이 있어서 소변 잘 못 보는 건지 허리병 때문에 못 보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의사가 빨리 찾아내야죠. 이제 어떤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디스크 탈출보다는 협착증이 많은 시대예요. 협착증은 디스크가 망가져서 주저앉으면서 이게 이제 앞쪽에서는 불룩하게 디스크가 불룩해지고 그 반면에 이 뒤쪽에 있는 이런 인대나 이런 아까 말한 후관절 조직 이런 것들이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아까 척추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척추관이 좁아지는 거를 협착이라 그래요. 근데 환자들이 또 헷갈리는 건 디스크가 망가져서 주저앉는 그게 이제 협착인 줄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협착이 오는 거는 맞지만 협착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요 신경관이 좁아지는 거를 협착이라 한다. 그 협착이 신경관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저앉으면 그 안쪽에 있는 신경관도 좁아지지만 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요 구멍이 추관공이라고 하는 구멍이거든요. 여기도 좁아져요. 추관공 협착도 그 연장선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요즘 하도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말도 요새는 어려운 말인데 환자들도 흔히 와서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요소, 화학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협착증은 아까 디스크 탈출보다는 서서히 진행돼요. 디스크 탈출은 어제까지 내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확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디스크는 어제까지는 담겨 있다가 오늘 터져 나왔으니까 오늘부터는 아프겠죠. 근데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해 갑니다. 이게 증상이 있습니다. 평소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몹시 아파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아까 말한 이 염증 물질 때문에 어느 날 아팠다 덜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디 주사 맞으면 몇 개월간 괜찮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증상을 잘 신경 써서 보고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떤 치료를 할 건가 이게 의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비슷한데 증상은 어떤 신경이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 다 증상은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그런 거하고 감별해서 좀 다른 거는 아까 디스크 터졌을 때는 왜 가만히 있어도 막 저 깊숙이서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지금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아파요. 누워 있으면 멀쩡해요. 근데 좀 서 있거나 서서 좀 걸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허리도 아프고 구부러지고 다리가 막 아파 봅니다. 그것도 아까 말한 그 디스크 탈출처럼 막 아픈 게 아니라 점점 쬐어오는 거예요. 다리가 꼭 엄청 많이 걸어서 아픈 것처럼 아파요. 근데 희한한 거는 잠깐 서서 허리를 좀 꼬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싹 풀어져요. 그 자세는 이제 척추관이 조금 넓어지는 자세예요. 그러면 피가 안 통하다 통하는 것처럼 또 쏙 증상이 좋아져요. 그래 또 가요. 또 가다가 또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그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좀 다른 병이 있어요. 그게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이에요. 전방전이증은 척추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전이 이동돼서 어긋나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도 확 되지는 않거든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증상만 들어봐가지고는 협착증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사실은 아는 병인데 이렇게 뼈가 어긋난 게 보이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들 이렇게 보면 1차 병원들에서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방전이증은 말이 어려워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협착증으로 알고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본인의 증상이. 또는 이제 TV 방송 같은 거 보시면 증상을, 협착증 증상을 얘기하면 나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협착증하고 되게 헷갈려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협착증은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뼈를 맞추자, 뭐 고정하자 이런 말 안 하는데 요 병은 뼈를 맞추어 고정하는 게 치료예요. 증상은 유사한데 왜 내 친구는 그래 안 하는데 나는 왜 그래 해야 됩니까?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증상은 비슷한데. 그래서 협착증하고 아주 유사한데 좀 특징은 이제 뼈가 끄덕거리니까 내가 동작을 뭘 할 때 아파요. 동작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또는 뭐 이렇게 뒤척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하는 게 생겨요.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등에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전방으로 위에 뼈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후방뼈는 뒤로 간 건 아닌데 꼭 후방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만져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튀어나왔다면 본인만 알죠. 이렇게 튀어나온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한테 흔한 건데 이제 폐경을 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막 이렇게 줄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도 골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남자는 여성 호르몬 없는데 애초에 별로 관여를 안 하니까 남자는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농도가 또 없다가 안 나와버리면 이제 밀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의 밀도가 떨어지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부러져요. 그래서 골 밀도가 떨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짚었더니 팔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척추뼈도 잘 부러지는 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뼈가 부러지면은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뼈 부러질 만큼 넘어졌다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기억도 잘 안 나요. 자세히 물어보면 아 그래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또 심지어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아프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뼈 부러지고 나면 뭐 없이 아파요. 특히나 뭐 숨도 크게 못 쉬어요. 이렇게 막 돌아 눕거나 할 때도 아프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디스크병 아니고 생기는 것들이. 나이가 아주 많아지면 밀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빈도는 적지만 그렇게 부러질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술 많이 드시면 또 밀도 빨리 떨어져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요거 하나 이제 보완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 하면은 환자들이 또 요즘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나쁜 걸로 생각하는 사실은 되게 좋은 약인데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전신에다가 쓰는 치료를 하면 안 좋을 수 있어요. 국소적으로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전신에 쓰는 경우가 안 좋은데 왜 전신에 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식 또는 뭐 피부병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온몸이 가렵고 이러면 할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전신에 써요. 그러면 그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때문에 나는 그 면역성 질환 또는 뭐 이런 천식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몇 년간 먹었어 이러면 뼈 부러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또 하나는 비타민 D 결핍증이에요. 비타민 D가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도 하고 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또 밀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는 뭐 엑스레이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지금 퇴행성 디스크 병을 볼 때는 사실은 MRI가 아주 유용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엑스레이 찍고 뭐 약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게 안 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갔다고 볼 때는 확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 같은 거 찍어서 확진합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치료 방침이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약만 줘도 될지 주사를 줄지 시술을 할지 수술을 할지 또는 요래 보고 안 되면 요렇게 하고 이렇게 작전 짜는 걸 치료 방침을 정한다 하는 거예요. 치료 방침이 잘 서야 우리가 치료가 잘 됩니다. 거기에 따라 치료를 잘 하고 그 다음에는 요 아파서 그동안 잘 못했던 이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정상 기능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러자면 요런 치료들을 제때 그것도 작게 빨리 이렇게 해야 요 기간이 짧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이 있는 거 인지했잖아요. 이제 다시 안 그러도록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까지가 치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이 요 상태를 우리가 알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그게 잘 돼야지. 근데 보통 한의원에 가서는 이거 잘 안 하고 그냥 증상만 보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일반 병원에서 이제 초기 치료는 요 정도 많은데 이제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가서 계속 초기 검사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몇 년간 병원 다니는데 한 번도 자세한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치료 방침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치료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진단이 정확해야 되고 단계적인 치료합니다. 처음부터 뭐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급히 큰 수술을 하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계적으로 합니다. 저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히 치료하는데 그 본인이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주변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상만 서로 막 친구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다 저렇다 했더니 나는 이러니까 저 병원 갔더니 뭐 이렇게 해서 나았다고 얘기 들으면 전부 다 우르르 거기 갑니다. 가가지고 해보면 물론 용케 낫는 사람도 있는데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상태하고 그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라고 해서 막 텔레비에 나오고 뭐 하는 그게 막 이거 하나가 다 뭐 고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인 상태에 맞는 거를 잘 골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관리를 안 하면 그 무슨 치료를 하든 다시 아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게 망가졌을 때 예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빨리 찾아서 정확한 치료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비수술은 크게 말하면 전부 다 화학적인 요소를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 했죠. 그래서 약 주는 것도 이제 소염제, 진통제도 그냥 소염 기능 없이 빨리 듣는 펜잘 이런 거는 소염 기능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쓸 때도 있어요. 많이 아프면 빨리 안 아프게 해줘야 되니까. 그게 아닐 때는 소염제를 주는 이유는 아까 그 염증 물질을 줄여서 차차로 이 사람이 덜 아프게 해주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줄어서 덜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 망가져서 여기 말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는 물리치료는 다 국소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막 뭘 병을 뭐 고치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허리에 주사 주는 거 하는 거죠. 이제 그 아까 먹는 쉽게 말하면 원리가 이제 이 주사 약물 먹는 약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요 손가락 끝에다가 10개를 딱 보내면 요 손가락 끝이 낫겠는데 먹는 걸로 치면은 100개, 200개 먹어야 되겠죠. 온몸에 다 분포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100개를 못 주니까 몇 날 며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만약에 약을 10개를 딱 손가락 끝에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용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주사할 때는 뼈하고 뼈 사이 틈으로 들어가야 여기 들어가니까 언뜻 뼈에다 주는 것처럼 보이죠. 뼈하고 뼈 사이 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경막인데 그 경막 바깥쪽에 주변부에 준다 해서 경막 외 치료 주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에도 그렇게 주사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시술, 이게 말이 뭐 병원마다 조금씩 쓰는 말이 다른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주사를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여러 번 하면 또 안 좋은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주 가는 머리카락 같이 가는 간을 요렇게 꼬리 쪽에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요렇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로 이렇게 주사관을 넣어서 여기 지금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머리카락 같이 얇은 관이 여기 있습니다. 넣어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약물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마디를 한꺼번에 하는 효과도 있고 약을 좀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사는 한 번 딱 주면 한 약 기운만 보고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 효과가 간다고 보면 요거는 길게 보면 한 6개월도 가요. 그래서 이제 고를 때 유용한 방법이 여러 번 6개월 동안 계속 주사 줄 거를 한 번 주고 우리가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거 하는 게 이 난성 퇴행성 디스크병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경막의 시술 또 이렇게 관을 넣어서 하는 거 그런 거 신경성형술 같은 게 이런 병에서는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덜 심한 탈출증에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단계적인 치료를 한다 했으니까 수술 회복 안 되면 수술하겠지만 덜 심한 디스크일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치료들 쓸 수 있습니다. 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심한 편인데 협착증에도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해봅니다. 그래 보고 안 될 때는 여기를 넓히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났는데 계속 아프다 이러는 거는 이제 여기는 다 넓어졌는데 아픈 거는 유착이 좀 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아플 수 있어요. 염증이 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가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뼈가 깨지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네모나지 않고 이렇게 찌부러져 있고 한 데는 요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뼈 시멘트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아물 동안 계속 아플 거를 얘가 들어가서 딱 본드처럼 붙이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로도 그 고통을 많이 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부러지기 전에 모양과 기능으로 딱 만들어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골다공증 치료도 잘 받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부러진 환자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부러져 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조기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더 안 찌그러지고 이렇게 딱 더 이상 찌그러지지 말게 시멘트 넣어서 보강해 줄 건데 방치해 두면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는 경우도 생겨. 그럼 등이 또 굽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해도 아물기만 하면 안 아파져요. 나중에 몇 달 지나서. 그래서 옛날에는 가만히 눕혀뒀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면 다른 합병증이 자꾸 오니까 이제 조기에 치료는 해주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요거는 간단하게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도 뭐 아파 죽겠다 하던 환자도 금방 집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사람 누워 있는데 허리에 요런 거 하나 꽂아놨죠. 요렇게 조그마한 관을 하나 박아서 그 작은 관 속으로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디스크 하는 게 내시경 시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요거 엑스레이 사진인데 여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집게가 들어가서 여기 터진 디스크 꺼내기도 하고 요거는 내시경으로 보는 사진이. 팔락팔락 하는 요게 이제 지금 디스크예요. 요거는 레이저로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내시경 시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건 조금 한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내시경 보다시피 좁고 여기에 보이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좀 흘러가 있다든지 좀 뭐 이렇게 좀 심한 거는 요걸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게 이제 적합한 환자들한테는 이게 아주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아주 유용합니다. 요것도 다른 내시경 시술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요걸 보고 아까 엑스레이도 보고 해가지고 합니다.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멀게 터졌던 디스크인데 그거 꺼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있는 위치가 어디냐를 잘 봐서 그 위치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하는 이제인데 그 접근이 이제 그렇게 막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한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한 위치에 적합한 환자한테는 요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요게 다 수술하고 나는데 요 조각 꺼내고 난 뒤에 사진들입니다. 하고 여기도 이렇게 터져서 흘러내려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없어졌죠. 이런 것들이 내시경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커지고 협착도 있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런 방법을 씁니다. 요거는 아까 내시경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관을 넣는 거예요. 관을 넣는데 요건 조금 더 두꺼워요. 이제 기구가 조금 더 큰 거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시경을 넣어서는 이제 그 작은 기구로는 안 될 경우에 이렇게 관을 넣고 그 사이로 현미경을 들이대 가지고 확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내시경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제 요 디스크 하나 꺼내려 해도 요걸 요렇게 해서 벌려놓고 요렇게 들어가서 제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걸 떼요. 이렇게 떼가지고 그걸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요렇게 해놨다가 수술 다 끝났다 덮으면 이 근육이 다시 뼈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거는 디스크 하나 할 때는 많이 열지는 않는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뼈에서 이렇게 근육을 떼지 않아요. 그냥 푹 찔러가지고 쉽게 말해서 바늘구멍처럼 팍 찔러가지고 하는 거라서 쏙 빼면 다음날 집에 갑니다. 하고 다음날 집에 갑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도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은 아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안에서 내용이 자유롭고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협착까지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저 우리가 보통 뭐 레이저로 뭐 했나 이렇게 하잖아요. 레이저는 사실 이제 하나의 어떤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이제 그 레이저라는 말은 요 말의 줄임말인데 여기 앞 글자만 따서 레이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현미경에 달아 쓰기도 하고 아까처럼 내시경에 넣어 쓰기도 하거든요. 여기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이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에서 뭐 할 때는 이게 아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간만 있으면 칼로 해도 되는데 레이저로 하면은 이제 정밀하고 피도 안 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뜻하는 거는 그만치 뭐가 상처가 작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큰 도구가 못 들어가니까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수술하면 이제 이렇게 수술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다시피 아까 내시경 한 거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협착증일 때도 아까 그런 걸로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틈으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협착이 와 있던 데를 수술해서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름이 작은 수술이라서 시술로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술이죠. 물리적인 요소, 아까 좁은 데를 넓히고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하는 수술적 개념의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간공 협착증일 때도 이제 이 추간공이 아까 말한 요 구멍이거든요. 좁은 데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그런 식으로 요 부위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척추에 종양 있는 것도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요 좀 조그마한 이 직경이 한 1cm 되는 통으로 요건 종양이거든. 척추 신경에 생긴 종양이. 그것도 뗍니다. 요걸로.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옛날 같으면 큰 수술 해가지고 대수술 하루 종일 하고 할 거를 이렇게 하면 디스크 제거하듯이 쏙 제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그만치 많이 발전이 됐죠. 예. 여기 이렇게 혹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목에도 이제 여기 뒤에 있으면 목도 크게 수술 안 하고 이렇게 구멍만 좁은 데는 구멍만 이렇게 아까 그런 거 넣어가지고 구멍만 넓혀줍니다.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 좁아진데 여기만 쏙 넓혀주는 거예요. 응용을 받은 요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수술할 때 사진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환자는 이제 마취돼서 누워 있으면 요런 관을 넣어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안 째고 요 관을 요렇게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요 속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좁아진 데 이렇게 수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사못을 어쩔 수 없이 박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까처럼 뼈가 어긋나고 하면.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잽니다. 근데 그 나사못이 어차피 들어갈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구멍, 요거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 2개 뚫어가지고 그 나사못 박는 수술도 그걸로 해요. 그래서 요것도 전신 마취도 안 하고 여기만 마취해가지고 하고 다음날 집에 갑니다. 수술이 많이 작아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사도 안 받고 고치면 좋겠는데 전방전이증 이런 거는 나사 안 받고는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 한다고 하면 어떻게 작게 할 건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넣어서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얼마든지 크게 안 째고도 다 여기 안쪽 바깥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술해서 상처가 실제로 조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상처는 요만큼만 있는 거죠. 조그마한 상처. 이 실밥도 없습니다.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으면 되니까. 이런 것도 제가 좀 넘어가요. 보기에 따라서는 징그러울 수 있는데 뼈가 어긋난 거 맞춰서 인공뼈 넣고 이제 이렇게 나사 받고 그걸 아까 그 구멍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크게 피도 안 나고 째서 많이 상처 아프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 만약에 디스크는 목은 사실은 여기 디스크가 망가져서 신경 누르면 디스크를 다 제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공뼈 넣어가지고 나사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다 움직이는 디스크 넣어줘. 요게 실물입니다. 이게 넣어놓는데 그래서 수술한 다음날 목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목 수술하고도 다음날 퇴원해서 다 정상생활합니다. 형태는 아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시다시피 목은 사방팔방으로 다 움직입니다. 이것도 수술한 장면인데 제거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경 눌려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수술해서 이제 여기 밑에 요 밑바닥이 신경이거든요. 아까 누르고 있던 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잘 제거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요런 것이 이제 유압한 거예요. 나사가 이렇게 있는. 그래서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는 움직이게 해주고 한 군데는 고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나사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요 마디는 안 쓰는 거죠. 요 마디만 잘 쓰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병이 작든 크든 어떤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잘 하고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방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조그만한 병으로 간단한 시술한 사람도 중요하고 나사 박는 수술한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허리병하고 목병이 원리가 같아서 같이 따라다닌다 했잖아요. 보시면 앉으실 때도 이게 톱니바퀴처럼 돼 있어요. 허리를 쭉 펴면 목도 펴져요. 목을 똑바로 하려면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라 등만 똑바로 펴면 목은 똑바로 돼요. 그러면 똑바른 게 뭐냐? 우리가 머리의 중심이 몸의 중심에 와야 되거든요. 머리의 중심이 귓구멍이에요. 옆에서 보면. 귓구멍이 수직선을 내리면 내 어깨 위에 와야 돼. 이게 구부정하면 몸 앞에 오겠죠. 뒤로 제치면 몸 뒤를 가요. 그러면 안 돼. 이게 몸의 가운데 딱 와야 돼. 그리고 그게 골반을 지나서 무릎을 지나서 발목으로 딱 일직선상이 돼. 누워도 이렇고 앉아도 이렇고 서도 이렇고 요렇게 돼야 돼. 그게 바른 자세예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지 보면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뭐가 바른 자세인지.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해야 바른지 모르겠어요. 남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제가 바르지 않다는 거, 바르다는 거 다 아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벽에도 붙어 서 보고 내가 서 있는 거 누구 보고 사진도 찍어 보라 하고 해가지고 자꾸 체크를 하고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셔요. 그래야 디스크가 이렇게 똑바로 해야 안 눌리는데 이렇게 하면 눌리죠. 이러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은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도 아주 결정적인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동작. 그 다음에 뭐 물건 들 때 탁 스퍼트 하는 그럴 때도 쓰잖아요. 그래서 척추 근력은 두 가지인 거예요. 아주 정적으로 딱 유지하는 근력. 그 다음에 동적으로 뭘 들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동적인 근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많죠. 이렇게 구부정. 똑바로 서라 그러면 뭐잖아. 배를 냅니다. 배를. 허리를 펴야 되는데 제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나쁜 자세예요. 예. 근력 운동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 하면 우리가 저 선생님 운동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제 운동은 크게 분류를 하면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이제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 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영, 달리기, 뭐 자전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 이제 헬스 가가지고 근육 기르는 운동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돼야 사실은 이제 운동이 제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도를 따지면 어떠냐면 유연성이 한 20% 돼요. 요 유산소 운동이 한 30%쯤 되고 근력 운동이 50%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안 되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운동 열심히 한다는 사람 어쩌고 있나 하라면 하루에 1시간씩 걷는다고 그러고 그래. 그거는 그냥 산책하고 심폐기능을 좀 좋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력 기르는 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근육 운동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허리도 그렇지만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나 연세 드실 때 근육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 감소하는 걸 막지 않으면은 만병의 근원이.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이 비율로 하는 거예요. 1시간 한다 하면 유연성 운동 10분, 유산소 운동 15분, 5분 휴식 후에 근력 운동 30분 한다. 요 비율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이제 보통 왜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허리 아프면 걷는 거 하고 수영하고 이런 거 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책에 나온 얘기도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왜 그런다 내가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제가 비유를 하나 하면 누가 위장 수술을 했어요. 이제 수술하고 났더니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나면 미음을 주죠. 미음 먹고 뭐 괜찮고 빵구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죽 먹을 때쯤 되면 환자 퇴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집에 가서 이제 그러면 죽 먹다가 밥 먹다가 고기도 먹다가 이래 해야 되는데 누가 생각을 좀 잘못 미련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 내가 몸이 되게 약할 때 보니까 병원에서 미음을 주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다른 거 먹을 게 아니라 미음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1년 내내 미음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건강생활이 안 되겠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수술을 굳이 안 해도 허리가 아파서 오늘 뭐 엉덩이 주사도 한 대 맞고 약도 타가지고 왔어요. 그 이제 내일 되니까 좀 덜 아프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실제로 수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안 아플 때까지 방치해 두면 허리는 점점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은 지금 수술 직후고 또는 허리가 그제 많이 아팠기 때문에 운동을 낮은 단계부터 미음 먹듯이 걸으시오 이랬어요. 걷는 것도 힘들면 물에 가서 걸으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되면 수영도 좀 하시고 이랬더니 미음이 좋나 싶어서 미음을 계속 먹는 것처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최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점차 늘려서 결국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보는 그 시점은 안 아픈데 병원에 와서 선생님 무슨 운동할까 이렇게는 잘 안 하니까 아픈 사람이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걷는 거나 좀 하세요 하는 말을 내가 다 안 아픈 치료가 되고 난 뒤에도 적용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결국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병을 되돌아갈 수는 절대 없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청춘으로 갈 수 없는데 지금 100세 시대에 오래오래 잘 쓰시려고 하면 결국은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특히나 등 근육,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큰 근육들 위주로 강화를 하면은 허리 건강에 등 펴지고 목도 펴지고 사실은 다른 질환들 당뇨도 뭐도 걷는 것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걸 길러야 다른 질환도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코어 운동 같은 거. 그렇죠. 여기 코어잖아요. 그죠? 코어라는 뜻은 몸의 축, 중심 요 말이거든요. 이게 다 코어를 형성하는 근육이. 그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뭐 바쁘게 막 욕심에는 사실은 뭐 다 해드리고 싶은데 말을 좀 빨리빨리 해서 이해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 좀 더 뭐 몇 시간 더 해라, 하루 종일 하라 하면 또 강론에 들어가면 더 많겠지만 병이 왜 생기나서부터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뭐가 중요하고 하는 거를 어느 지점을 보고 치료한다는 게 그게 주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래서 그거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또 혹시라도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오게 된 인연이 여기 저 백화점의 담당자분이 이 책을 제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던가 봐요. 제가 여기 이제 야탑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아 이렇게 하면 강의 좀 해달라 하면 되는가 보다 싶었던가 보지.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 날은 제가 진료 봐서 뭐 안 된다 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했더니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 이제 주말에 오는데 제약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책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